조별과제 불참 사유 레전드. 죄송해요, 집에 불러서 토론 못했어요. 이건 이건 진짠데? 아 괜찮아요. 그래 이거 괜찮아요 해야지. 이거는 괜찮아요가 아니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으세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이제 레퍼토리가 있죠. 원래 레퍼토리는 이제 부모님이 부모님의 생신이라서 오늘 못 갔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약간 이제 가기 싫어서 하는 레퍼토리가 있는데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죠? 폭탄이 아니라 이건 세탁기가 터진 건가? 아니 세탁기가 뭐 세탁기 맞나? 무슨 세탁기를 쓰는 거야 대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맞네. 물음표가 아니네. 아 괜찮으니까 참석하라고. 아 괜찮아요. 참석하셔도 돼요. 그래도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아니 히히가 근데 약간 열받네. 근데 히히가 괜찮아요 히히. 왜 걱정을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원래 괜찮아요 하고 물음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 혹시 이것도 정신병인가요? 에헤이 뭐야 이거. 제목이 그러게요. 근데 원래 제목이 약간 이게 그 기자처럼 써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누르거든. 내향인 입장에서 외향인 깃발 디자인마저 부담스럽고 왜 자꾸 내향인 깃발 옆으로 오는 건데요. 내향인 외향인 깃발이고 뭐야. 이거 봐 이거. 내향인을 지금 일부러 이게 초라하게 만들어가지고 내향인이라고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외향인은 막 무슨 하트도 넣고 뭐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자꾸 이거 사회가 내향인을 자꾸 뭐 찐따 이런 것처럼 만드는데 내향인은 그냥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한 것 뿐이라고. 이제 괜히 남들한테 피해주기 싫으니까 그냥 내가 이제 뭔 말 했다가 이제 그 사람이 상처 입을 수도 있는 거죠. 나의 생각 없는 말로 인해서. 그런 거지. 꼭 그냥 내향인을 무슨 찐따 이런 것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너무 슬프다. 사회가 지금 내향인을 더 내향적으로 만들고 있어. 이 사회가 문제야. 이렇게 내향인이 흑화하면 제일 무서운 거 알죠? 이 외향인들은 흑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향인들이 흑화한다? 그럼 바로 그냥 들고 가는 거야 그냥. 절대 흑화시키지 마. 뭐지? 하향 평준화 오지는 음식들. 하향 평준화? 이게 왜? 배달은 제대로 된 거 찾기가 힘들다. 맞아 그런 거 같기도 해요. 내가 옛날에는 아무 데서나 시켜도 맛있었는데 요즘은 약간 근데 짬뽕 짜장면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안 어렵지 않아? 이게 기본 아니야 이거 되게? 나도 이게 미국에 살다 보니까 짬뽕 짜장면 가끔씩 만들어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게. 왜냐면 사실 재료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게 거의 재료로 다 하는 거라 가지고 그렇게 막 맛 없이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요즘에 보면 막 청년 짜장면 잘하는 집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들은 살짝 이제 그리고 막 되게 삐까뻔쩍하게 이제 메뉴판 해놓은 집이 있거든요. 그런 집도 오히려 맛없고 그래가지고 중국집 이름이 이제 무슨 루 이런 데가 맛있죠. 막 방화루, 경화루 뭐 이런 데. 맞아. 중국 이름 지어놓은 아니야 중국 이름도 약간 무슨 차이냥 무슨 차이가 들어간 거 오히려 약간 좀 별로야. 뭐 차이루 이런 거 별로임. 맞아. 무슨 각 무슨 루 내장각 양서각 이런 데가 맛있고 이제 뭐 차이 이런 거 들어간 거는 좀 별로임. 약간 억지로 중국 따라하는 느낌? 어쨌든 그래서
근데 사실 미국 가도 이게 짬뽕 짜장면 잘 만드는 집이 많거든. 요즘에 하향 평준화가 된 게 맞는 것 같긴 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 해야 되지? 짜장면이 약간 맛이 밍밍해져. 막 밍밍한 것 같아 되게. 짜장면 같은 게 되게 뭔가 옛날 짜장면은 뭔가 그 소스가 면에 되게 잘 스며들어가지고 되게 조화롭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요즘 맛없는 짜장면들 보면 면이랑 짜장 소스랑 따로 놀아. 그리고 짜장 소스가 되게 짠 것도 있고 기름이 너무 많아. 맛없는 기름 그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요즘 맛없는 짜장면은 그래서 맛이 없는 것 같아. 짬뽕은 사실 이제 뭐 거의 조미료 맛이긴 하죠. 근데 그 조미료 맛도 잘 못 살리는 집도 많아가지고 어쨌든 짜장면 짬뽕 어쨌든 먹고 싶다. 아 근데 내가 이것도 근데 솔직히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대도시 가면 무조건 짜장면 집부터 가거든요. 내가 짜장면 짬뽕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런 데 많이 가는데 한국에 있는 것도 좀 먹어보고 싶네 오랜만에. 이번에 연말에 가면은 약간 먹방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는 먹방. 의외로 인성 고트? 부인들 이미 죽은 거 아냐? 이걸 햇병 한 대로 끝내. 그러게. 그걸 살려주네. 그냥 쌍칼로 그냥 썰어야 되는 거 아니야? 100만원으로 결혼해서 1억 모으기? 1억 어떻게 모으는데? 1억 1000만원을 모아서 자랑하고 싶었는데 마침 좋은 게시판이 생겨서 한번 자랑해 볼게요. 31살이지만 11살, 5살 딸아이 아빠입니다. 엄청 젊을 때 결혼했네 그러면. 고3 때 대학 합격자들 카페에서 만난 분과 너무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 과속을 해버려서 덜컥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1학기 때 안사람과 같이 알바한 라면집에서 받은 돈 100만원이 전 재산이었죠. 둘 다 2학기 때 휴학을 하고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2009년 6월 17일부터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아주 작은 회사에서 월 130만원을 받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얹혀 살다 보니 매달 조금씩 모을 수 있었고 다음 연도 1월 사랑하는 큰아이가 태어나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거든요. 오 갑자기 분위기 전환. 평생을 화목한 가정에서 살아온 안 사람은 보수적인 아버지 생활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고 출산 후 더욱 힘들어하며 그해 3월 싸우다시피 분가하였습니다. 그니까 부모님의 얹혀 살았다고. 그니까 이제 부모님의 집에서 얹혀 살았다. 근데 이제 그 남편의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또 막 그 아내한테 많이 요구했겠죠. 아내한테 이제 막 물 따라라, 밥 차려라, 설거지 해라 하면서 이제 막 했겠지 또. 분가 당시 매달 50만원씩 모아둔 돈에서 아이 태어날 때 병원비랑 쓰고 나니 통장에 200만원 있었죠. 200만원. 근데 분가하면 이제 그럴 수 있죠. 100만원에 17만원짜리 아주 낡은 원룸형 아파트를 급하게 구했고 중고 가전집에서 냉장고, 밥솥, 브라운관, TV, 세탁기를 구입하고 마트에서 쌀과 고추장 등 양념을 구입하고 돌아오는 택시에서 집이 아직 500m 정도 남았음에도 수중에 돈이 딱 거기까지 갈 수 있기에 택시를 급하게 세우고 내려서 짐을 짊어지고 별과 달을 보며 새 식구 살아보자며 다짐했었죠. 어허. 되게 약간 이제 힘든 생활을 했다. 힘들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소꿉놀이처럼 하나하나 모아가며 사니 재밌거든요. LPG 가스 보일러가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니던 회사에서 커다란 장비 포장용 비닐을 뜯어와서 베란다에 박스 테이프를 붙여서 한기를 막았고 출퇴근은 편도 4km 건강한 두 다리로 걸어 다녔죠. 너무 힘들게 사는데? 근데 이런 거 보면 꼭 마지막에 좀 결말 이상하던데? 그렇게 또 악착같이 1년을 한 달에 50만원씩 모아서 같은 동에 LH 원룸 임대주택 630만원에 월 6만원짜리 집을 얻었습니다. 약간 월세인가 보네요. 이사는 퇴근 후 하고 와서 하나씩 작은 짐부터 나르고
중고 가전을 회사에서 끌 차를 빌려서 끌고 와서 이삿짐 센터에 도움 없이 일주일간 이사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를 줄였더니 너무 행복하더군요. 6만원이면 근데 되게 싸긴 하다, 그죠? 그렇게 이사하고 이제 15개월 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한 사람도 격리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한참을 베개에 고개를 쳐박고 소리 죽여 울었었죠. 예? 근데 뭐 생활이 힘들면 둘 다 맞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미안해서 울 정도야 이게? 좀 마음이 여린가 보네요 살짝.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잘 커주고 저도 직장에서 월급이 오르고 안 사람도 벌다 보니 생활이 좀 더 피더군요. 그니까 당시 둘이 합쳐서 한 300만원 벌었는데 월 150만원씩 적금을 계속 부었습니다. 뭐 잘 살게 되었다. 어쨌든 생활이 좀 안정이 됐다 이거죠. 2년을 그렇게 모아서 보증금과 합하여 3천만원 돈이 생겼다. 오, 많이 모았네. 2,500만원짜리 넓고 좁은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오, 어쨌든 집에서 이제 뭐 냉장고나 세탁기도 구입하고 뭐 이것저것 했다. 그렇게 좋아하던 야구를 집에서 32인치 TV로 보게 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셋집을 구했으니 미루었던 수건 사업을 할 준비를 위해 1년을 더 155만원씩 적금 넣으며 버텼습니다. 통장에 2,500만원의 돈이 생겨서 미뤘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임대를 하게 됩니다. 임대가 입대구나. 군대, 맞아. 20살 때 결혼했으니까 군대도 안 갔네? 근데 애가 있으면은 근데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에 있지만 아이가 있는 유부남은 훈련소 생활을 마치면 상근 예비역으로 집에서 출퇴근할 수가 있다. 그죠? 군생활 동안의 생활은 한 사람 긁어야 나라에서 주는 군인 월급 10만원과 출퇴근하는 병사라 식비, 교통비 20만원 합쳐서 30만원을 받은 걸로 생활하면서 근데 이렇게 생각 보니까 군대가 진짜 힘들긴 하다. 그죠? 아니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월 150만원씩 벌다가 그걸로 이제 겨우 풀칠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군대 다니면서 150만원 받던 게 월 30만원, 심지어 20만원은 또 교통비로 이제 돼야 돼. 식비 교통비로 나가야 돼. 또 쉽지 않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 월 300만원씩 받는데 150만원씩 저축할 수가 있나? 150만원 저축이 가능해? 집에 이제 월 6만원 아니 월 6만원에다가 뭐 그 대출도 2,500만원짜리면 대출도 하면 150만원 모으는 게 가능한가? 돼? 되나? 될 수도 있겠네. 뭐 어쨌든 일단 계속 보자고. 상견대 한 사람 직장이 어려워져서 실직하고 실업급여 타게 되었지만 모아둔 돈도 있어서 군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고 군인 월급 모은 걸로 세 식구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게 되고 거기서 둘째가 생깁니다. LH 장기 임대 아파트에 당첨되었고 2,500만원의 보증금과 월세 14만원. 여기서 이제 장기 월세인가 이게? 저녁 후 하루도 쉬지 않고 다니던 직장에 바로 복직하여 회사 차량 제공 및 월급이 새우 220만원으로 오르고 뱃속에 있어 간단한 부업을 하며 지내게 됩니다. 일은 하는데 돈을 못 버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로 매년 이제 소중한 돈을 주었다. 그죠?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죠. 주식 공부를 시작해서 돈은 알지만 1,500만원 투자해서 800만원 정도의 수익도 얻었고요. 개 많이 얻었는데? 그렇게 노력한 결과 11년 만에 1억이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주식으로 번 거야. 그래서 쉽고 남들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돈을 벌지만 화목하고 잘 살고 있다. 1억이면 근데 되게 많이 번 거 아니야? 어쨌든 열심히 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절약입니다. 저녁 후 지금까지 월 2만원의 용돈을 받으며 삽니다. 그 돈으로 회비 낸다.
빡세게 2명이서 열심히 해야 30대 초에 1억이라고. 와,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하죠 이것도. 한 달 용돈 2만원. 근데 이게 사실 의도가 중요한 거라서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그걸로 만족을 한다, 본인이 이제 그걸로 괜찮다, 뭐 그런 거면 이제 괜찮은 거지. 맨날 이런 거 보면 이제 2만원을 어떻게 삼, 나는 그렇게 못 삼, 이러면서 이제 맨날 그냥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본인 그거죠.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하고 하는 것도 본인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직장도 있는데 공부를 왜 함? 뭐 이렇게 막 까내리는 사람들 있다니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2만원은) 근데 쉽지 않긴 하다. 2만원은 어떻게 살아? 아니, 너 게임에서 쓰는 돈만 한 달에 몇십만원 되지 않나? 한 달에 한 10만원은, 최소 10만원 될 것 같은데? 게임에서 쓰는 돈만 그 정도인데 2만원은 쉽지가 않죠. 진짜 편의점에서 뭐 사먹기만 해도 군것질만 해도 2만원 나오겠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이제 시절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었겠죠. 만나는 무당마다 계속 똑같은 경고한다는 유튜버? 뭐야 이게? 아코디언이 기운이 안 좋대. 아코디언 기운이 안 좋다고? 무당들이 이 소리 한다. 아코디언? 뭐 뭔 소리야? 무당들이 저거 다 치우라 그래. 무당은 오바떠네 크크 유튜버가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한다 진짜 했는데 개무서워.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좀 버려라. 이거는 무당들이 뭐 뭘 본 게 아니라 그냥 혐오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그냥 그냥 혐오스러워서 버리라는 거 아니야? 유명 걸그룹 멤버의 한 달 수입. 그니까 귀신 들린 것 같아 진짜. 여자 아이들 전소연의 한 달 수입. 한 달에 얼마 벌어? 1년을 통계 잡고 달을 나누면 되나? 근데 너도 많이 벌잖아. 업앤다운이 심하지. 나도 완전 업앤다운 심해. 제일 업일 때가 얼만가? 제일 업일 때는 잘하면 한 달에 10억! 10억까지 간다고? 많이 벌 때 기준 한 달에 10억 원 이상. 근데 여기서 요리를 하고 있어. 아닌 것 같은데? 살짝 줄인 것 같은데? 수치로 봤을 땐 그렇지 않거든. 그렇겠죠. 뭐 광고 같은 거 합치면? 왜냐면 네가 10억을 벌었구나. 잠깐만. 돈 가지고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요. 그니까 이제 10억을 벌었구나 진짜. 근데 사실 어느 분야든 저 정도 위치까지 가면은 이제 저 정도로 벌긴 하죠. 어느 분야를 하든 저만큼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니까 아이돌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진짜 아이돌 그거 막 요즘에는 보니까 아이돌 막 중학생 때부터 아니 초등학생 때부터 막 그 댄스 학원 보내면서 이제 댄스 학원 뭐 보컬 학원 보내면서 막 훈련하더라고. 그걸 계속 지드래곤도 한 10몇 년 동안 훈련 생활했다 해서나 10년인가? 10년 정도? 10년이면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나와서 일도 하고 그 정도 돼야 10년인데 10년이 길긴 해요 진짜. 근데 그렇게 연습하고도 잘 안 되는 사람도 많잖아. 10억 벌만하다. 벌만한 사람이 버는 거죠. 하라 강지영 허영지가 실패한 일본 음식? 일본 교토 레몬 둘의 눈에 띈 특이한 음식. 레몬에 절인 오이꼬치? 레몬에 절인 오이꼬치?
뭐 레몬 물에 절인 오이라는 거 아니야? 뭐가 다른가? 저게 장아찌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장아찌랑 비슷한 거? 엄청 상큼할 것 같다. 오이꼬치 맛은 어? 레몬의 시큼함. 레몬의 시큼함이 이게 스며드는구나. 이건 실패야. 실패라 그러지마. 일본어랑 비슷해서 다 알아. 그럼 뭐라 해야 돼? 아,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네. 오케이. 일단 가게 앞을 뜨자. 일단 도망치고요. 아니 근데 별로 맛없어 보이긴 한다. 근데 이게 오이는 사실 오이 자체가 밍밍해가지고 약간 좀 강렬한 맛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고추장, 오히려 이제 고추장이라든가 뭐 초고추장 아니면 쌈장 이런 이제 좀 약간 간이 센 것들? 간이 센 게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오이한테는 오히려? 피클도 이게 식초랑 소금이랑 해서 막 절이는 거잖아. 근데 레몬 자체가 약간 산미니까 별로 잘 안 어울릴 것 같아. 뭐 재밌는 거 없나? 해경 순직 사건? 해경 순직 사건이 뭐야? 그 노인이 놀란 중국, 한국 영웅에 보답해야 눈물.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려고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숨진 고 이지석 형사.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서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와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서는 한국 해경이 중국 노인을 구하다가 숨졌다는 내용이 있다. 아, 이런 일이 있었어? 확실히 이게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 아직 세상에는 이런 이제 희생 정신이 남아 있어. 아직 너무 슬퍼. 사실 뭐 아주 뭐랄까 아주 이제 저희도 본받아가지고 이제 저희도 희생은 아주 고귀한 겁니다. 희생정신을 좀 키우는 그런 삶을 살아보도록 합시다. 봉사도 자주 가고 뭔 말인지 알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매달 기부하고 있어. 매달 유니세프가 아니라 유니세프 맞나? 어디에 기부하는지 까먹었는데 나도 어쨌든 매달 3만원씩 나가고 있음. 자, 뭐 또 뭐 없나? 뭐 없나요? 아빠가 아직도 외할아버지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이유? 우리 아빠도 젊을 때 엄마 태우고 바이크 몰더 사고 냈었음. 뚝배기 3cm 정도 꿰맸는데 원스타던 외할아버지가 밥 먹다 소식 듣고 쫄다고 몇 명들이나 와가지고 오토바이 다 때려 부쉈다고? 응급실에 엄마 꿰매는 거 구경하고 있는 아빠 멱살 잡고 끌고 나와서 야구 빠따로 때렸는데 빠따 10대쯤 맞다가 바지에 오줌 지리면 싹싹 빌었다더라. 외할아버지 이제 이빨도 다 빠지고 제대로 못 거들어서 낑낑대는데도 아직 외할아버지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살고 있음. 이거를 근데 누구한테 들은 거야 이거를 근데 이걸 누구한테 들은 거야? 아는 사람한테 들은 건가? 바이크 몰다가 이제 그니까 태우고 바이크 몰다가 사고 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탔겠죠. 이제 아내가 이제 뒤에 타고 그때 이때 여자친구였겠지? 여자친구가 이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다가 오토바이 잘못 몰아가지고 이제 넘어져서 이제 머리를 꺼냈다. 근데 이 정도면 잘못했으면 죽었겠는데? 오토바이는 같이 타는 거 아닌데 근데 오토바이 원래 오토바이 혼자 타야죠.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거 없어?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게 없지? 오늘의 베스트 강릉 근황. 강릉? 이게 뭐야? 영신 기우제? 에헤, 이런 이제 지금 민속 이런 우상에 지금 우상을 믿고 이러면 안 되거든. 근데 기우제는 뭐야 근데 진짜? 기우제 모임? 이런데 세금 쓰는 거. 세금을 쓴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아니 뭐 세금을 쓴 거야? 옷이랑 그냥 뭐 휴지 그 휴지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현수막? 현수막 쓰는데 이거 뭐 그러니까 정부의 돈을 이걸 얼마나 쓴 거야 근데 이거? 아니 현수막 만드는데 얼마 안 들잖아 어차피. 여기다 뭐 1억 썼어? 1억 쓴 거 아니야 설마? 100만 원은 이제 여기다가 쓰고 나머지 이제 9,900만 원은 각종 이제 그 주최를 위한 회의 비용, 회의 및 음식비 그걸로 나갔습니다 하고 이제 하는 거지. 사람인 제안 왔다. 회사 이름은 안 알려준다고? 사람인이란 걸 써? 요즘에는? 링크드인 안 쓰나 한국은? 미국은 다 링크드인 쓰는데. 취준생들 서류 합격 안 되는 이유. 인사팀 정량적 평가만 하고 실무팀장에게 보낸다. 인사팀은 읽어도 뭔 말인지 모름. 지원자가 팀 막내보다 나이가 많아서 얼굴 보고 삘이 안 붙여서 집이 회사랑 멀어서 이상한 이유로 안 뽑힐 확률 70%. 제대로 자소서 읽는 팀장은 드물다. 아 그래? 어허. 면접장 들어가서 본다고. 이거는 근데 너무 뇌피셜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이게 전체 다 그런 것처럼 말하네. 네팔 지금 난리 났다고요? 네팔이 무슨 일이 있는데? 네팔 뭔 일 있어요? 네팔? 아마시아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한 내륙국가. 17년 넘게 쌓인 분노 폭발. 뭐야? 포켓몬 부금 틀고 봐도 돼 이거? 대통령 관저를 비롯한 정부 청사, 정치인 자택, 네팔 의회당 수원 이거 본 거 같아.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샤르마 올리 총리가 사임을 했지만 시위대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졌던 몇몇 이유에선 SNS 차단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에서 원피스 모임 이거. 이렇다는 분석이 차단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루피 그것보다 예? 루피가 있는데 여기? 이거 맞아요?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에서 분노가 일었다는 분석이 대체적인데 니카 정신을 가져온 건가? 네팔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알아봤습니다. 국제 이슈의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백 함께 보시죠. 해방의 전사 니카 그런 느낌인가? 우선 현재까지 집계된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리 한번 볼까요, 총리와 일단은? 내무부, 보건부 장관 등이 사임했는데 현재 군이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있고 대통령과 조율하면서 시위대 측과 임시총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팔 보건당국에 따르면 시위 과정에서 현지 시각 12일 기준 시위대와 경찰을 포함해서 51명이 숨지고 1,3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얼마나 지금 평화롭게 시작했던 첫날 시위를 경찰이 물대포와 약간 옛날에 보호탄 등으로 강경 진압해 맞다 19명이 전두환 때 숨지자 이제 시민들의 그 시위 시위가 억압하고 한층 약간 더 그랬던 거 그런 격렬해진 거 같은데? 겁니다. 이건 근데 시민들의 시위도 근데 장난 아니긴 하다. The protest was not
properly 시민도 이거 accepted by 장난 the 아니긴 government 한데 and 근데 진짜. firing occurred from the side of the police, or let's say from the side of the government. That led to the killing of 20 people. The very next day, what occurred was 통제가 not within the 불가능한 hands of 상황이 됐다. anyone. 한국 외교부는 바그마티주와 룸비니주 그리고 간다키주 등 네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난 10일 오후 5시를 기해서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여행주의보까지. 보이실 텐데요. 여행주의보가 대통령 이게 관저가 거대한 화염에 진짜 뭐 브라질 휩싸였습니다. 같은 그리고 완전 치안이 안 좋은 곳에서만 이제 국회의사당도 자주 내리는 거 휩싸였습니다. 아닌가? 여러 영상에서 전직 관료들의 집들도 시위대가 찾아가서 근데 지금 저기 온갖 여행 갔다가는 집기를 이제 던지고 그 또 불태우는 시위하는 모습을 사람인 줄 볼 수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 잡아갈 것 영상에서는 같은데? 시위대가 한 남성을 둘러싼 모습인데요. 바로 네팔 열린여당의 한 축인 네팔 의회당의 대표이자 또 외무장관의 남편인 이렇게까지 한다고? 시르 바하두르 데우바입니다. 아니 진짜 이거는 시위대는 쿠데타 이거 완전 그건데 내 진짜? 아내인 아루주 혁명인데 라나 진짜 데우바 이거는? 외무장관도 근데 그 애워싸고 프랑스 혁명처럼? 행했습니다. 이렇게 치안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탈옥자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팔 경찰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전국의 교도소에서 지난 11일 기준 13,000명이 진짜 가면 넘는 죽겠다. 수감자들이 탈옥했다고. 와 근데 그래도 보도했습니다. 경찰들이 이번 시위 막 부글부글 끓는 경찰들이 민심은 막 그 더 총 깊은 난사하고 문제에서 이러진 기인하긴 않네. 했지만 도화선은 위협까지만 하네 정부의 그래도. SNS 차단 조치였습니다. 네팔 정부는 지난 4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26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에헤이. 2023년 소셜미디어 이거 중국 따라하려다가 우선추진이라는 이거. 것을 근거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팔 국민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와 그러니까 이건 선 알권리를 넘었지.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선만 안 차단 넘었으면. 직전까지 네팔 권력층의 자녀들의 사치와 특권을 비판하는 여론이 SNS에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걸 막으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팔 혹시 여행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취소하시길. 이건 위험합니다 아주. 특이점이 온 연세 우유빵. 세상에 없던 빵이 온다. 봐야 한다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교보 문고 향을 이을 교보 문고 맛의 등장? 무슨 맛이야 이게 대체? 빠이빠이. 얼음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 K대현이랑 K-pop Demon Hunters 어딨어? 어딨음 근데? K대현? 아 이전 탭이 있다고요? K-pop 데몬 헌터즈 근데 은근히 안 본 사람들 많더라고요? 아니 은근히 이게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그 유치하다고 이제 오글거려서 못 보겠다 이런 사람들 은근히 많더라고. 일단 내 주위에 다 안 봤어. 나만 봤음. 그래서 아니 나만 봐가지고 이거 얘기할 사람이 없어 요즘에. 아 캐대언이랑 신라면 새우깡에 캐대언 캐릭터 입힌다. 농심 넷플릭스 봤어. 오, 야 이거 제대로 타는데? 코인 제대로 타는데 이거? 근데 안 그래도 애들이 먹는 게 다 한국식 음식이라 가지고 콜라보하기 딱 좋은 것 같긴 하죠. damn. 야 거의 한 50% 올라갔는데? 맞네 40만원짜리가 60만원짜리 지금. 새우깡은 일본 과자 팝쿨이 아닌겨. 그래요? 난 몰라. 나한테는 새우깡이 먼저야. 빨간 약 붙지마. 국뽕에 취해 있고 싶으니까. 근데 새우깡은 그 매운맛이 맛있어. 새우깡 검은색 알죠? 새우깡은 난 그게 맛있더라고요. 기본 맛은 이제는 밍밍해. 이제는 별로야 기본 맛은. 나는 그 빨간색이 맛있어. 인싸들이 이해 못하는 거. 또 그거 하네. 또 갈라치기 하네. 인싸 아싸 갈라치기 하네. 어느 금요일 퇴근 시간. 히히 퇴근. 얼마만에 칼퇴야. 집에서 얼른 화장 지우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롤 달려야지. 주섬주섬. 다들 불금인데 뭐 할 거예요? 난 썸남이랑 데이트. 난 남편이랑 영화 보기로 했어. 전 친구들끼리 진탕 마시기로 했어요. 땡땡씨는? 전 집 가서 게임할 거예요. 에?
미안. 예? 내가 괜한 질문을 미안해요. 왜 미안? 집에서 게임 짱 좋은데. 정말 자신있게 하는 사람은 아싸 아니. 진짜 아싸는 건 무슨 말 해야 되지? 아 진짜 아싸는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이 시선을 의식하는 거지. 이 사람 저 이번 주에 저도 아마 영화 보러 가지 않을까요? 아니야, 영화 보러 겹치면 안 돼. 겹치면 혹시 이제 영화 보기로 한다면 또 같이 가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같이 가자 하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친구들이랑 저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어디 여행 가려고요. 저기 이제 제주도 가려고요 하면서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얼버무려야지. 그치? 게임하는 것도 뭐 괜찮은데 남의 자유시간조차도 자기들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문화 토나옴. 그니까 신경 좀 꺼. 휴일에 뭐해? 아무것도 안해. 취미를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너를 신용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깨닫는데 4년 걸렸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서 쇼츠 보는 건데. 그러게. 근데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아니 그냥 집에서 게임했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아 진짜? 무슨 게임 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대화를 이겨나가면 되는데 약간 이제 게임한다고 하면 두 가지야. 약간 좀 이제 착한 사람들 아 진짜요? 무슨 게임 했어요? 아 저도 저번 주에 어떤 게임 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게임 안 하더라도 아 요즘 뭐 재밌는 게임 있어요? 하면서 이제 무슨 게임 했는지 물어볼 수 있는데 꼭 이제 게임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게임 했다면 이제 그래요? 밖에서 안 놀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밖에서 노는 게 이제 마치 정답인 것처럼. 밖에서 놀면 코로나 걸리고 모기한테 뜯기고 그냥 안 좋은 일들 다 당할 수도 있는데 밖에 나가서 강도 당하고 밖에는 얼마나 위협적인 일이 많은데 집에서 안전하게 게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꼭 밖에 나가서 술 마셔야 되고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고 그냥 갔다가 이게 공감 능력이 부족해. 이게 뭐 사람들이 막 공감 능력 너 T야? 너 F 공감 능력 F야? 뭐 이러는데 이런 게 공감 능력이 없는 거라니까. 이런 게 밖에 나가서 놀면서 F 소리 들으면 뭐해? 생각하는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건 T인데 이게 다 MBTI 다 의미 없대.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국집에 점점 빠지는 추세인 요리. 뭐야? 다른 거구나. 이거 뭐야? 울면? 울면 아니야? 중국 우동? 울면이랑 하지 않나 이거를? 예전에 울면 시켰는데 이거 나오던데? 울면. 그치 울면이죠 이거. 맛있는데 근데 이거 이거 맛있지 않나? 이거 국물이 고소하거든. 왜냐면 국물이 고소하면서 속이 확 풀려. 그래서 아주 맛있습니다. 이거 중국 우동이라구나. 그래서 나쁘지 않지 이것도? 이거 그러니까 이제 중국집 갔을 때 그러니까 중국집 이제 약간 따라갔을 때 있죠. 친구들이 중국집 갈까? 근데 나는 딱히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래서 그냥 이제 중국집 갈까 하면 그냥 따라가. 이제 그럴 때 이제 근데 뭔가 짜장면 짬뽕은 별로 먹기 싫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울면 시키는 거죠 그때. 이제 울면 딱 시키면서 나쁘지 않군 하면서 이제 그럼 친구들도 한 입 달라거든. 한 입 줘보면서 그러면서 나도 짬뽕 짜장면 그리고 이제 볶음밥 이런 거 한 입씩 이제 한 입씩 먹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이제? 뭐 없나? 주간 베스트로 가자. 박투브 임신 발표에 달린 댓글?
유튜브님 어쩐지 배가 좀 더 나온 것 같다 싶었어요. 뭐 그냥 내일 몇 시에 키냐고요? 내일도 아마 점심? 더 운동할 시간 없어서 못한다는 건 핑계인 이유. 정말 바쁘더라도 하루 30분씩 웨이트 아니면 정말 바쁘다면 금토일 3일 가능하잖아요. 주 3회면 충분함요. 금요일도 안 된다? 토일 2일. 주 2일만 해도 확실히 몸 달라짐. 아침 7시 출근, 밤 11시 12시 퇴근에 기본 주 6일인데 헬스할 시간 없다는 건 핑계란 거구나. 하지만 개드립할 시간이 있죠?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상황에 놓여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그리고 자기가 언제나 그런 유리한 상황에 놓여있을 거라 생각해서는 안 돼. 그지? 이게 약간 근데 이런 글들 보면 의도가 보여. 사실 저는 이제 의도를 중요시 보거든요. 의도. 헬스 시간 없어서 못한다는 건 핑계인 이유. 이제 의도를 보면 이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 너는 게으르구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이런 의도죠, 살짝. 살짝 그런 의도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이제 의도가 안 좋다, 그죠? 애초에 의도부터, 그래, 의도부터가 좋지가 않아. 근데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 야, 야, 공부할 시간이 왜 없어? 특히 이제 부모님들.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우매함의 봉우리에서 깨달은 바를 적은 글이라고. 그니까 이제 그 깨달음도 이제 그거지. 그 깨달음, 생각해보니까 사람들 이거 완전 핑계네? 사람들 운동 못한다는 거 핑계네? 사람들 게으른 거였어? 그냥 게으른 거였어? 나는 안 게으르잖아. 너 왜 게을러? 이러면서 이제 상대를 이제 바보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바보로 만드는 거야. 이게 너무 안 좋은 화법이야, 사실은. 이게 일단 상대를 바보로 만들고 시작하잖아. 너 이런 거 왜 해? 너 이딴 거 왜 해? 너 시간 많아? 너 돈 많아? 왜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이게 바보로 만드는 거거든, 사실. 이거 왜 안 해? 이러면서 이제. 그니까 사람들이 다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 일단은. 굳이 운동을 왜 해? 그냥 나는 내 관리 잘하는데. 이 사람 봐봐요. 한 30분 웨이트잖아. 웨이트 안 하고 그냥 달리기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세 달 운동하고 갑자기 이제 몇 번 하지도 않았으면서 2주만 해도 몸 확실히 달라짐. 2주만 한 걸로 안 되지. 근데 2주 하면 이제 몸이 아픈 걸 느끼지. 원래 처음에 시작하면은 몸에 알이 많이 배기거든요. 2주 하면 그래서 몸이 아프지. 건강해지는 걸 깨닫는 거는 몇 달 정도 해야죠, 그래도. 이런 화법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공부 왜 안 해? 나도 근데 살짝 좀 공부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도 자꾸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거든요. 야, 공부해보니까 그래도 이제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 너도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긴 하는데 나는 그런데 막 공부 왜 안 해? 이런 식으로는 말 안 해. 하면 좋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좋더라? 뭐 이 정도까지만 하는데 운동도 운동하면 좋더라. 형님 운동해야죠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해야 이제 건강해지고 약간 그래야 되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이 정도는 괜찮잖아. 왜 안 해라고 안 하잖아. 너 운동 왜 안 해? 운동 시간 없어? 그거 핑계야. 그런 식으로는 말 안 하잖아. 그래도 그런 식으로만 말 안 하는 거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이거만 볼까 마지막으로? 레벨 스케일링. 이건 뭐야? 한 달에 한 번 나타나는 존재. 나며 대단하다며 칭찬해 주심. 나중에 또 오겠다고 인사하고 가려는데 그 말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 없다고 하심. 나는 다르다 하고 하면서 한 달 뒤에 다시 찾아감. 이걸 어떻게 다 먹어 근데? 처음 본 손님인 것 마냥 사장이 놀라워하심. 날 기억 못하시는 듯.
그리고 또 한 달 뒤 찾아감. 갈수록 돈가스가 커진. 그러게. 갈수록 돈가스가 원래 딱 그릇에 딱 들어갔는데 점점 커지는데 이제 그릇도 안 보이네. 다 먹고 계산하려 나가려는데 놀랍다면 엄지척 해주심. 그렇게 소스 양은 그렇게 차이 안 나네요. 근데 또 소스는 한 국자로만 딱 해주나봐. 크게 튀겨주셨다면 웃으면서 얘기함. 뒤로는 몰래 돈가스 크게 늘리고 계셨던 거임. 콜라 2캔 먹었는데 하나 서비스 해주심. 또 가야지. 일부러 약간 그 마니또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마니또가 원래 모르게 도와줘야 되잖아. 마니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모르게 이제 조금 더 키워주는. 근데 약간 이거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거 시킬 때마다 이 패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패티를 만드니까 이제 크기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지. 다른 거는 이제 크기를 딱딱 찍어가면서 틀이 있으니까 틀로다가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야 돼가지고 틀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만들 때마다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다 먹으면 공짜냐고? 그런 말은 안 적혀 있는 거 보니까는 딱히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냥 그리고 이제 다 먹으면 공짜일 정도로 크진 않아. 또 이게 그 정도로 크진 않아. 이게 또 진짜 돼지의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인 것 같은데. 나도 노력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맛있어 보인다. 이거 파채가 올라가 있는 돈가스야. 약간 파닭 느낌으로다가 파채 돈가스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마지막 하나만 보자. 다음 중국은 아이 낙태하라. 이거 너무 자극적이야. 제목이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데? 리처드 도킨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리처드 도킨스 누구예요?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시, 눈먼 시계공 등의 저자로 현대 무신론의 중심에서 과학의 대중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 중 한 명. 다운 신드롬을 가진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ethical 딜레마.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인 딜레마네요. 아주. 낙태를 하라. abortin and try again. 다시 만들라. It would be immoral to bring it into the world if you have the choice. 선택할 수 있음에도 낳는 건 부도덕합니다. 낳는 게 어떻게 부도덕해? 자신의 홈페이지, 트위터 140 제한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지 못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라면 낙태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이를 절실히 원한다면 다시 임신을 시도하는 건 어떨까요? 낙태를 하느냐, 다운 증후군 아이를 세상에 내놓느냐 중 택이라면 도덕적이고 현명한 선택은 낙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 특히 유럽에서 임산부 대부분은 낙태를 선택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만약 당신의 도덕성이 저와 마찬가지로 행복의 합을 크게 하고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바람에 기초하고 있다면 임신 초기 낙태 기회를 버리고 다운 증후군 출산을 강행하는 건 비도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논쟁을 일으킬 수 있고 더 논의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평생을 아기를 키우듯 성인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아이는 아마도 수명이 짧겠지만 그 아이가 당신보다 오래 살게 될 경우 당신이 죽고 나면 누가 그 애를 돌볼 건지 걱정해야 되겠지요. 다수가 낙태를 선택한 건 놀랍지 않습니다. 그렇긴 해도 여전히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이며 다섯 문단에 해명 반박을 덧붙였다. 반대론자들과 똑같은 얘기 안 하고 싶다. 모든 여성은 임신 초기에 낙태할 권리가 있다. 140 제한 때문에 여성에게 강요한 것으로 보였다면 죄송. 절대 다수 절대 행복을 근간에 두고 한 발언이다. 국민 투표 결과 교수형 찬성이 많았다면 교수형 옳다는 논리가 아님. 대다수가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이유가 있음을 생각해봐라. 다운 증후군은 유전병이 아니다. 히틀러 우생아 얘기는 하지 마라. 자기 가족 중 환자가 있다는 사람도 연민을 가지지만 논리와는 다른 문제이다. 태어나기 전에 낙태되었어야 했어 라고 말하는 건 도덕적,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댐. 이거 나도 얘기 잘못하면 나락가는 거 아니야? 너 교수의 의견에 동의해.
선택의 자유를 줘야지. 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제3자 입장이라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하기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 다운 증후군이 확실하면 고민도 안 하고 낙태 직행할 거임.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이 이제 있는 경우가 아니었잖아. 신청 누나가 임신 중에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높게 나옴. 50대 1이었는데 낙태를 했음. 50대 1이면 그니까 50대 1 확률로 다운 증후군이 아닌 아이가 나온다는 건가? 쉽지 않은 문제죠, 사실. 다운 증후군에 대한 게. 근데 본인이 되면 진짜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긴 해. 정말로 그니까 제3자 입장에서 약간 냉철한 척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인 애가 나오면은 무조건 힘들 테니까 일단은 힘든 거에만 이제 포커싱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힘들 바에야 그냥 안 낳겠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인 거잖아 이게. 근데 뭐 이제 근데 막상 이제 본인 아이가 정말 그 임신한 단계에서 갑자기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선택하기가 쉽지 않겠죠, 아주. 일단 이 아이가 이제 내 배에서 나온 아이가 일단은 다운 증후군인 건 슬프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이와 함께 만들어갈 추억, 아이와 함께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이제 아름다운 추억과 이제 행복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덮어두고 고통에만 집중을 한다. 이제 이런 것도 좀 약간 좀 그렇지 않나? 태어나면 더 고통일 수도 있으니까. 그니까 근데 이제 태어나면 고통인데 결국 이제 그거는 이제 어쨌든 애한테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거를 이게 덮어두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죠. 근데 뭐 사실 애를 낳는 거는 정말 복합적인 거라서 일정 개월 수 이상의 낙태. 근데 사실 이게 복합적인 거라서 이 사람이 뭐 사실 철학가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거잖아. 이 사람은 뭐 무슨 전공이야 근데? 이 사람 무슨 전공임 근데 이거? 이 사람의 전공에 따라 다르죠. 생물학자네. 생물학자면은 뭐 철학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신뢰도가 별로 없지 않나? 안에서 도망간다고요? 낙태할 때? 와 씨. 안돼 그런 잔인한 얘기는 하지 말아줘. 아 근데 낙태가 근데 진짜 슬픈 거식이긴 하죠.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봤었는데 그 낙태에 대해서 그니까 좀 큰 아이 일정 개월 수 이상의 낙태를 찬성해야 되냐 반대해야 되냐를 법원에서 이제 그거를 토론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법원 토론에서 이제 그 소아과 부금이 왜 이래? 소아과 이제 그 의사가 나왔었는데 이 소아과 의사가 이제 낙태를 전문으로 했어야 되니까 낙태를 전문으로 했다기보다는 소아과에 있었는데 낙태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이 들어온 거지.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낙태하는 이제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그 안에서 이제 아기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기의 그 팔 다리를 하나씩 꺼낸대. 이 집게로 아기의 팔 다리를 하나씩 꺼내면서 이제 머리까지 꺼내면서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미칠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아기가
그냥 일반 아기랑 또 다르지가 않대. 그냥 팔 다리가 형상이 너무나 선명하고 그 별로 다르지 않은 아기를 이제 계속 죽이는 거니까 사실상 이게 너무 약간 또 약간 공감이 또 되면 상상이 좀 살짝 되잖아. 이게 또 공감이 좀 되면서 쉽지 않은 문제죠 이게. 근데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게 맞는 거긴 하죠. 모든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한다 안 한다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근데 옳다 그르다 는 이게 사실 답이 없는 문제가 아닌가. 뭐가 옳은 거냐, 뭐가 옳지 않은 거냐. 왜냐면 이제 옳지 않은 거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낙태를 하는 게 옳다라고 하면 이제 그 고통, 가족들이 받을 고통, 그리고 아기가 받을 고통에 집중을 한다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낙태를 하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애가 나와서 이제 아이가 나와서 이제 같이 추억도 쌓고 키우고 그 아이가 이제 또 세상에 또 어떤 기여를 할지 모르잖아. 뭐 다운 증후군이 있더라도 세상에 충분한 기여를 할 수가 있잖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또 낳는 게 또 이제 맞을 수도 있죠. 고통뿐만 아니라 고통도 있겠지만은 행복과 뭐 어쨌든 커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할지 그거는 미지수잖아 아직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이제 쉽지 않죠 이게. 그래서 이거 아주 오만한 발언이 아닌가. 아주 단적으로 그냥 말하잖아. 단적으로 오만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너무? 일단은 나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괜히 봤다. 너무 딥하게 들어갔어. 너무 무거운 주제였어 이거. 나는 그냥 누가 시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가는 거였어?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